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조 차장,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야당이 그렇게 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정치인이 총리라든지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네. 낙마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솥밥을 먹는 동지 차원에서라도 공격도 지금 가급적 삼가고 있는 거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특위 구성도 좀 난항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가 지금까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다양한 협상 창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후보자를 잘 아는 의원들, 네. 또 가령 충청 지역에 지역구가 있다든지, 네. 또는 어떤 특정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서로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쟁점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차남의 병역 문제. 병역 면제받은 증여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남이 외가로부터 받은 땅에 대한 어떤 증여 문제가 적절했느냐, 여러 가지 쟁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더욱 곤혹스러운 거죠.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세게 했다가는 원망을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결격 사유가 있는 거는 뚜렷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싱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국민 통합을 해내려면 당연히 호남 인사를 저는 발탁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임 총리 내정자는 말하자면 또다시 예서맨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 통합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아주 의문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 출신이 돼야 된다, 발탁됐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원 제도를 하겠느냐, 예스맨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앞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호남 출신이 발탁이 됐어야 됐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 발탁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김황식 총리처럼요. 그거는 정말 그것이 과연 대화합이냐라는 것은 대통합이라는 얘기는 별도 얘기고요. 그러나 그건 정치적인 그분의 의견이고, 그건 하나의 의견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호남 출신 총리가 필요하긴 해요. 그건 저도 공감하지만 청와대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테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친정 체제를 어느 정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사실은 충청은 안 되고 호남이 돼야 되고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의원의 말씀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 구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권 구도 내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호남 인사 또는 하여튼 소외받는 지역에서 나온다면 좋기야.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좀 그래서 당권 경쟁 때문에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호남 지역의 이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의 52%가 호남에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서 왜 호남을 안 시켜줬냐? 이것이야말로 역지역주의죠. 그리고 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부산에 가서 이 정권이 부산 정권인데 왜 부산 시민들은 부산 정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굉장히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거죠.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지역을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평생을 싸워온 사람인데,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계승한다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완구 후보자가 작년 5월에 원내대표 입성해서부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결국 우리 뇌리에는 작년 12월이죠. 청와대 가서 그 3번이나 각하 발언한 거. 네. 이 문제를 들어서 네. 이래서 과연 쓴소리할 수 있는 총리, 소신 총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재인 의원이야말로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아주 단연간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 이렇게도 좀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네. 그 옳은 말씀이네요. 이제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다라고 지금 조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아주 굉장히 정확한 얘기 같아요. 조 차장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새정치연합 정산에 무슨 영향을 주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네.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 이제 수도권에 와서 이제 수도권 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네. 2월 8일까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 전당대 방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뭐 권리당원, 대의원, 여론조사 뭐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의원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고 일반당원도 있고 이러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100% 가운데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7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당원 중에서 이제 권리당원, 네. 일정한 당비도 내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이 중에서는 지역별로 그 선출된 대의원도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은 25% 정도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과연 그대로 이어지느냐? 네. 그건 아닐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워낙에 그러니까 당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진영의 주장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박지원 의원 측에서는 당심에서는 확고하게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심도 우리가 우위고 네. 특히 민심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다. 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은 한 2, 3% 정도의 아주 박빙승부가 되지 않을까, 최종 결과는. 이거 유사한 사태가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 후보 때 예비 경선인데요. 그 당시에 박근혜 당시 예비 후보가 당심을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작은 차이로 져가지고, 작은 차이로 이제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민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밀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당이라는 게 조직이 있으니까. 네. 또 옛날 구민주의 조직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의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지금 뭐 예단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배가 참 고파가지고 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상을 딱 잘 차려 나온 걸 보니까 밥맛이 딱 떨어져 버렸다. 먹을 게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정치부 기자를 그건 뭐 정치부까지 포함해서 전부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동안에 제1야당의 선거가 이렇게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것은 2월 8일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 뭐 3명의 이 당권 주자 아니면 최고위원 주자들까지 전부 다 합쳐서라도 당 지지율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지금 서로 스스로 찍고 받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 싸움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제1야당의 국민이 기댈 수가 없다면은 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 위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